자, 이제 33쪽으로 갑니다. 자, 네 번째인데, 자, 제목이 납세 의무의 이제 성립과 확정과 소멸인데, 이 부분도 시험에 매우 잘 납니다. 그래서 잘 체크를 하셔야 될 건데, 일단 보면, 자, 제목이 뭐냐면요, 납세 의무예요. 납세 의무의 성립, 그 다음에 확정, 소멸 세 가지인데요. 일단 이건 뭐 세금적으로 얘기를 하지 말고 좀 말을 좀 바꿔서 얘기해 볼게요. 제가 이제 오늘 수업 끝나고 빨리 지금 대전 가야 돼. 대전 집에 가야 돼. 가서 이제 학교에 가야 돼. 학교 땡땡 중학교에 가야 돼요. 저희 아들내미가 다니는 중학교에 담임 선생한테 전화가 왔어요. 학교에 좀 오시라고. 근데 이게 기분 좋게 가야 되는데 기분 좋게 가는 게 아니고 여기 사고를 쳐갖고 꼬맹이가 그래서 이제 그 학생이 무슨 콜센터가 신고했대요. 학교 폭력으로. 그래서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연락을 받았는데 제가 이제 시간이 없어서 못 갔는데 그게 뭔 폭력이냐 했더니 참 그렇다 주먹 따짐을 했으면 되겠는데 A라는 친구가 있고 우리 아들내미가 있고 아들내미 친구 B가 있어요. 근데 A라는 친구를 이 둘이 안 좋아해요. 초등학생 때부터 안 좋아합니다. 왜냐면 맨날 만나면 욕이나 하고 막 그런데요. 얘가 좀 난폭하대요. 그래서 얘네만 아니라 딴 친구들도 전부 다 얘를 배제했어요. 근데 지난주에 와서 왜 나 안 노냐고 막 행패를 부렸대요. 그래서 이제 얘네가 그랬대. 때린 건 아니고 그냥 너가 안 논다. 너 욕하고 해서 싫다. 그래도 얘가 그 왕따 시킨다고 신고를 했대요. 근데 웃긴 거는 이 신고가 되면은 어쨌든 학교는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학교 교장 선생님부터 해갖고 담임 선생님까지 전부 다 난리가 나갖고 다 이제 경위서를 썼어요. 얘가 신고를 했으니까 경위서를 쓰고 그다음에 다시는 하지 않겠다. 그래서 각서도 썼어요. 각서에 제가 사인도 해줬어요. 어젯밤에 사인. 참 글쎄. 그래서 제가 이제 이따 학교 가서 할 얘기는 그거예요. 뭐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일단 뭐 신학기니까 내가 담임 선생한테 얘가 찍히지 않게 하려고 일부러 다 한 건데 가서 얘기를 할 거예요. 분명히. 다시는 이런 거 갖고 저한테 전화하지 마시라고. 얘가 설령 이 B가 그렇고 C도 그렇고 D도 그렇고 이런 일이 있다고 해도 이거는 얘가 신고는 했지만 얘한테도 뭔가가 문제가 있으니까 이 수많은 친구들이 안 노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해줄 거예요. 꼭. 찍힐라나 그러면 애가? 어쨌든 간에 그래서 되게 심각해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도 이따 봐야 돼요. 면담하고 나고 있대요. 교장 선생님들 만나면 이따가 얘기할 거예요. 이런 거 갖고는 힘드시겠지만 누구 잘못을 떠나서 이거 잘못된 건 이거는 고쳐야 되지 않냐. 그래서 이제 더 성질 나게 하면 저도 맞고소하려고. 맞고소. 그게 왜 얘기를 하냐면요. 납세의무의 성립 확정 소멸하고 똑같아요. 저희가 이제 뭔 사건이 있어야만 사건이 발생을 해야만 그 사건이 일단 성립을 하죠. 그죠? 이게 발생이 돼야 되죠. 발생이 되고 나면 그 사건이 발생하면 이제 어떻게 이게 이제 잘잘못이 가져지겠죠. 너 이렇다. 그 정해지는 게 그게 바로 뭡니까? 이게 확정이라고 해요. 확정이고, 자 이제 발생된 게 다 됐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이게 어떻게 끝내 없어지려면 무사히 합의를 하든가 아니면은 속된 말로 학교에서 퇴학은 그렇고 정학을 당한다든가 이렇게 이제 소멸될 수 있겠죠. 그래서 세금도 마찬가지해서 세금도 납세 의무라는 건 이제 세금 낼 의무인데 의무가 성립한다. 이 성립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 세금이 발생하는 시점이에요. 발생하는 시점에서 세금이 언제 발생하느냐 이 얘기예요. 근데 발생은 되지만 그 세금이 얼마라는지는 몰라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이제 보통 추상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세금만 발생될 뿐이지 금액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자, 확정이에요. 확정은 뭐냐? 이 발생된 이 세금이 이게 구체화되는 겁니다. 이 세금이 구체화되는 게 이게 확정이에요. 그래서 그럼 내가 낼 세금이 얼마며 어떤 방법을 갖고 내야 할 건지 이게 정해지는 게 확정. 그럼 아까
자, 세금 계산 방법 배웠어요. 항상 뭐 곱하기 뭡니까?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로 하죠. 자, 계산 누가 합니까? 내가 할 수도 있고 정부가 할 수도 있죠. 그러면 내가 하면 무슨 납부가 돼요? 신고 납부가 되고, 정부가 뭐예요? 고지서를 보내는 방법, 이런 방법들이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세금이 이제 없어진대요. 소멸은 없어지는 거예요. 소멸은 그 세금이 구체화된 게 없어진다예요. 없어진다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없어지냐? 내면 끝나요. 납부하면 그 세금은 없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세 단계에서 성립이 되고 확정되고 소멸인데, 시험에 날 수 있는 거예요. 성립하고 소멸 이 두 개가 날 수 있고, 확정은 이거는 날 수도 있지만 요건 아까 그 저희가 신고 납부 배우고 뭐 보통 징수 배웠잖아요. 그거하고 내용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건 좀 이따 얘기할 거고, 자, 성립부터 가볼게요. 자, 갑니다. 33쪽에 1번 납세 의무의 성립이에요. 그래서 밑에 괄호 1번 국세의 납세 의무의 성립식입니다. 7번 자, 소득세하고 법인세가 보이는데 여기서 그 법인세는 무시하고 그냥 지우지 마세요. 그냥 무시하면 되고, 소득세에다가 앞에 하나 더 적을게요. 소득세 앞에다가 양도소득세라고 하나 더 적으세요.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소득세가 됐건 양도소득세가 됐건 똑같은데, 자, 그럼 소득세는 언제 발생하냐 볼게요. 소득세는 발생하는 시점이요. 그 써있죠. 언제 발생한대요. 땡땡.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예요. 그럼 소득세상 과세기간이 언제부터 언제냐? 매년 1월 1일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고요. 요 1년이 요게 과세기간이에요. 요 1년을 보고 제가 과세기간이라고 하고, 즉 과세기간이 뭐냐? 소득이 발생하는 기간이에요. 그 기간이 뭐한 날? 끝나는 날. 이때가 돼야 소득세가 발생하는 겁니다. 절대 주의할 건 중간중간에 소득이 있을 때가 아니에요. 소득이 있을 때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언제 과세기간이 끝났을 때 이때 소득세가 발생하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절대 소득이 발생했을 때, 또 양도세 같은 경우 양도했을 때 그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언제 과세기간이 끝날 때, 이때 성립이 되고요. 자, 두 번째 부가가치세입니다. 땡땡. 얘도 언제예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라고. 자, 표현 방법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내용은 똑같지 않아요. 그래서 부가가치세를 보면 얘도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인데,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이 연간 두 번이에요. 그래서 한 번은 매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 이렇게 한 번이 있고, 한 번은 7월 1일부터 12월 30일 이렇게 또 한 번이 있어요. 두 번. 그래서 한 번은 이때 성립이 되고 한 번은 이때 성립이 되고,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성립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가 상속세인데 언제예요? 상속세는 상속이 개시됐다. 즉 사망했을 때 성립이 돼요. 상속이 개시될 때 성립하게 됩니다. 자, 네 번째. 자, 증여세는 언제? 증여에 의해서 재산 취득했다. 쉽게 증여받았을 때입니다. 증여받았을 때 성립하게 되고. 자, 5번. 자, 종합부동산세인데 또 나왔네요. 이 종합부동산세는요, 저희가 배우는 거죠. 그래서 일명 종부세인데, 얘는 부동산 보유세예요. 보유세이기 때문에 특정 시점에 보유가 돼야 돼요. 언제? 매년 6월 1일 시점에 부동산을 보유했을 때 돼요. 그래서 이때를 뭐라 합니까? 과세기준 1이라고. 이때가 되면 종합부동산세가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자, 6번 인지세입니다. 이는 언제 작성한대요? 문서 작성할 때 성립이 되고. 자, 7번인데 조심해야 돼요. 자, 농어촌 특별세인데 땡땡 언제예요? 본세의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때라고 돼 있죠. 이게 뭐냐면 이제 다음 주에 배울 건데, 저희가 배우는 세금이 아까 몇 개? 5개였죠, 그죠? 취득세, 또 뭔세? 등록, 면허세, 또 무슨 세? 재산세, 또 종합부동산세, 또 있는 게 양도소득세, 이렇게 5가지 세금을 배워요. 그럼 이 세금들은 취득했다 취득세, 등록한다 등록세 쭉 해서 이걸 보고 제가 본세라고 불러요. 본세에서 본래 세금이다 해서 본세라고 불러요. 본세. 근데 이 본세가 과세되면 얘만 내는 게 아니고, 이런 세금을 내게 되면 항상 세금이 또 붙어요. 붙어 나와. 무조건 특정 세금들이 무조건 더 붙어 나옵니다. 이렇게 더 붙어 나오는 걸 제가 뭐라 하냐면, 이걸 보고 제가 부가세라고 해요. 다음 주에 뵐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런 본세가 있으면 이 세금과 더불어서 항상 붙어 나오는 게, 이게 뭔세, 이게 부가세예요. 자, 그러면 농어촌 특별세는요, 취득세를 내면 무조건 이래야 돼요. 농어촌
특별세가 같이 내야 돼. 이거 같이 내야 돼요. 또 종합부동산세 내면 얘도 마찬가지. 얘도 농어촌 특별세를 얘도 내요. 무조건 내야 됩니다. 그럼 내가 취득세를 안 내면 낼 일이 없겠죠, 그죠? 또 종합부동산세 안 내면 낼 일이 없어요. 근데 반드시 있으면 내야 돼요. 그래서 이 부가세들은 얘는 무조건 본세를 다 준용해요, 준용. 본세가 신고 납부면 그 부가세도 신고 납부되고, 본세가 보통징수면 부가세도 보통징수고, 본세의 성립과 부가세 성립이 같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언제예요? 땡땡 본세의 납세 의무가 성립할 때 함께 성립한다고 합니다. 자, 이제 9번 갑니다. 8번 됐고 9번 가산세인데 언제예요? 가산할 국세의 납세 의무가 성립할 때지. 이게 신고 납부 이행하지 않았을 때 아니에요. 언제? 가산할 국세의 납세 의무가 성립할 때 성립해요. 10번째. 자, 수시부가인데 수시부가는 아무 때나 부과해요. 정부가 뭐 딱 정해진 날짜가 있지만 그걸 무시하고 아무 때나 가서 부과한다 해서 이게 수시부가 사유가 발생하면 그때 수시부가 할 수 있다라고 하게 됩니다. 그 정도까지 보시고요. 자, 넘겨볼게요. 이제 두 번째 지방세 가봅니다. 자, 34쪽에 2번 이제 지방세인데, 자, 첫째 뭐가 나옵니까? 취득세. 그럼 얘는 언제 성립하냐? 얘는 부동산 취득했을 때 취득해야 돼요. 취득하면 이때 발생이 돼요. 뭐가 발생합니까? 취득세가 발생한다. 이때 발생이 돼요. 그래서 이때 성립이 되고, 두 번째, 자, 등록면허세인데 두 개가 있어요. 기억번이 있고 니은번이 있는데 저는 그 기억번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등록면허세. 자, 기억번. 자, 등록분에 대한 거죠. 자, 언제 성립한다 되어 있습니까? 보니까 땡땡. 자, 재산권 등 그 밖의 권리를 뭐 할 때? 등록할 때. 쉽게 등록할 때. 이 등록할 때가 되면 이때 성립해 뭐가? 등록면허세가 이때 성립해요. 등록면허세가 이때 성립하게 돼요. 등기 등록할 때 성립한다. 세 번째, 재산세입니다. 얘도 부동산 보유세, 종합부동산세가 똑같아요. 그래서 항상 보유세는 똑같아요. 이제 매년 6월 1일에 성립해요. 그래서 6월 1일 되면 이때가 되면 재산세가 성립돼요. 발생해요. 그래서 결국은 종합부동산세하고 재산세 둘 다 같아요. 둘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언제 매년 6월 1일에 납세 의무가 성립한다고 합니다. 6월 1일에 성립이 된다. 자, 그다음에 네 번째 지방교육세인데 이거 앞에 쓸게요. 지방교육세 앞에다가 부가세. 이 부가세는 두 가지가 있어요. 아까 농어촌 특별세도 부가세지만 지방교육세도 부가세예요. 그래서 취득세를 내면 지방교육세를 내야 되고, 등록면허세도 지방교육세를 내야 되고, 재산세도 지방교육세 내야 돼요. 이게 다 내야 돼요, 전부 다. 그럼 아까도 얘기했죠. 그럼 본세가 성립할 때 성립한다는데 얘는 근데 표현 방법이 좀 달라요. 그래서 언제 그 과세 표준되는 세목, 이게 결국은 본세입니다. 그 세목이 성립할 때 함께 성립해요. 그 세목이 성립할 때 함께 성립하게 됩니다. 또 5번. 자, 지방소득세 언제? 그 과세 표준되는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와 법인세 등이 성립할 때 성립합니다. 6번. 자, 주민세도 가는데 역시 기억번만 볼게요. 자, 균등분이 있고 재산분이 있죠. 땡땡 언제 성립한다 되어 있습니까? 과세 기준 1에 있는데 조심할 게, 아까 종합부동산세도 과세 기준 1에 성립한다고 했었고 재산세도 과세 기준 1에 성립한다고 했었는데 그 날짜가 똑같지 않아요. 아까 재산세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로 합니다만 얘는 보니까 두 가지가 있죠. 자, 균등분 언제입니까? 8월 1일로 합니다. 재산분 언제입니까? 7월 1일로 해서 날짜가 똑같지가 않아요. 조심할 건 명칭은 똑같이 언제인데 과세 기준 1로 되어 있지만 그 날짜는 똑같지가 않다는 거죠. 날짜가 절대 똑같지가 않습니다. 자, 그 정도 아시고요. 자, 우측 페이지 메뉴로 갑니다. 메뉴의 세 번째 줄. 자, 10번. 자, 뭐가 납니까? 가산세. 언제? 가산할 지방세의 납세 의무가 성립할 때. 역시 신고 납부 안 했을 때 아니에요. 자, 11번. 자, 수시부가 한데 언제? 수시부가 세금 발생할 때 성립한다. 뭐 이거 똑같네요. 아까 국세하고. 그래서 세금마다마다 이렇게 각각 성립 발생하는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주의할 게 소득세 소득 발생했을 때 아니에요. 언제?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입니다. 그 다음에 가산세 신고 납부했을 때가 아니고 이제 가산할 조세가 성립할 때
함께 성립하게 됩니다. 자, 볼게요. 예제 1번 갑니다. 35쪽에 1번. 자, 납세의 성립 시기로서 옳은 것만 묶인 건 뭐냐? 자, 기억번 소득세예요. 땡땡. 소득 지급하는 때? 아니죠. 아까 언제?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틀렸고. 니은번. 자, 농어촌 특별지급 부가세입니다. 언제 성립해요? 본세의 납세 의무가 성립할 때 성립하지 과세 기간이 종료할 때 아니에요. 틀렸고. 세 번째. 재산세입니다. 언제? 매년 6월 1일 그죠? 과세 기준일에 성립한다. 맞네요. 그죠? 네 번째. 지방교육세입니다. 언제? 그 과세 표준되는 세목의 납세 의무가 성립할 때 얘도 맞아요. 그죠? 왜 부가세니까. 민번. 자, 수시부가인데 언제? 수시부가 사유가 발생할 때 성립해. 다 맞네요. 그죠? 디귿, 니을, 미음이 다 맞는 얘기가 돼요. 전부 다 맞는 이야기가 되게 됩니다. 답은 몇 번? 4번이죠. 그죠? 4번. 자, 그래서 여기까지 성립이고 이제 확정 갑시다. 자, 확정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발생된 세금이 이제 구체화 얼마냐, 어떤 방법으로 낼 거냐 이건데, 그럼 자, 저희가 생각할 게 이거예요. 얼마인지 하려면 계산해야 되죠, 그죠? 계산 누가 합니까? 내가 하기도 하고 정부 관청이 하기도 해요. 과세관청에서 하기도 해요. 그럼 내가 하는 거 왜 해요? 아까 신고하려고 하는 거지, 신고하려고. 그럼 내가 잘 봐요. 세금 계산 다 했어요. 해서 이 금액을 신고할 거예요. 그럼 금액이 정해집니까? 안 정해집니까? 정해지죠. 그죠? 정해진 걸 신고를 해. 신고하면 내가 낼 금액이 딱 정해진 거예요. 신고하면. 그럼 둘째. 자, 과세관청. 자, 고지서 받는 건데 고지서는 세금 누가 정해요? 정부가 계산하죠. 그죠? 계산해서 얘네가 뭐 보내요? 고지서를 보내요. 이걸 보고 저희가 과세관청이 결정한다고 해. 이건 과세관청이 뭐 한다? 결정한다. 그래서 확정은 두 가지예요. 신고할 때 확정되기도 하고 고지서는 언제? 정부가 결정할 때 확정되기도 해요. 이렇게 두 가지예요. 그래서 결국 신고할 때 확정되는 때가 있고 정부가 결정할 때 확정되는 때가 있다. 언제냐 그게? 신고할 때 확정된 거 세 가지. 신고납부세금, 취득세, 또 등록 면허세, 그 다음에 하나 더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그래서 이 세 세금은 항상 신고할 때 확정돼. 왜? 신고납부세금이니까. 그럼 정부가 결정할 때 확정되는 거 있죠. 뭔 세? 재산세. 또 종합부동산세. 그래서 이것들은 전부 다 고지서니까 정부가 결정할 때 그 세금이 확정된다고 해요. 하지만 아까 종합부동산세가 납세자의 선택에 의해서 뭐가 가능하다? 신고할 수 있어요. 선택해서 신고하게 되면 얘도 신고할 때 확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재작년 동안 이게 시험 났었어요. 종합부동산세 원칙은 정부 결정인데 선택해서 신고하면 이제 신고할 때 확정될 수 있다. 이렇게 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자, 볼게요. 1번. 그 본문갑니다. 35쪽. 자, 맨 밑에 2번입니다. 납세의 확정. 보니 24대 나왔네요. 납세의 확정을 한 추상적으로 성립한 납세 의무를 조세 납부나 징수를 위해서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납부할 세액을 납세의무자 혹은 과세관청에 일정한 행위나 절차를 거쳐서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1번. 자, 무슨 주의예요? 신고주의입니다. 자, 신고주의는 결국 신고납부세금인데 자, 언제? 신고할 때 확정된대요. 언제 확정돼요? 신고할 때 확정돼요. 그래서 땡땡 봅니다. 35쪽 맨 밑에요. 납세의무의 성립 후 납세의무자가 과세 필요한 세액을 정부에 뭐 할 때? 신고할 때, 동그라미 쳐요. 신고할 때 확정됩니다. 그래서 넘겨보면 이제 나오죠. 세목이 취득세, 뭐 등록면허세, 그다음에 쭉 보니까 뭐 소득세, 법인세, 뭐 부가세, 전부 다 신고납부세금이에요. 다 언제? 신고할 때 확정됩니다. 자, 두 번째. 그럼 부가주의 볼게요. 부가주의는 고지서입니다. 언제 확정돼요? 과세관청이 뭐 할 때? 결정할 때 확정돼요. 언제? 관청이 결정할 때 확정돼요. 땡땡. 언제? 과세권자가 과세 필요한 세액을 뭐 할 때? 결정할 때 확정된다. 그래서 정부가 세액을 정했을 때 이때 확정되게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재산세, 또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정설세, 뭐 종합부동산세 등등이 있는데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 두 개만 생각하면 됩니다. 세 번째는 별거 없는데 자동 확정되는 것도 있어요. 이건 언제? 성립과 동시에 바로 확정되는 건데 밑에 예를 보니까 인지세가 있는데 뭐 큰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신고할 때 확정되는 것도 있고 언제? 정부가 결정할 때 확정되는 것도 있다.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자, 그럼 밑에 예제 봅시다. 1번. 자,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의 결정에 의해서 납세 의무가 확정되는 지방세를 모두 골라봐라. 자, 그럼 봐요. 아까 저희는 늘상 5개니까 신고할 때 확정되는 거 뭔 세? 취득세, 등면허세, 양도소득세. 이 3개는 언제? 신고할 때 확정되는 거고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는 언제? 정부가 결정할 때 확정이 돼요. 자, 그럼 결국 정부 결정 2개인데 둘 중에서 뭘 찾으랍니까? 지방세. 정부가 결정되는 것 중에 지방세. 그럼 이 중에서 재산세는 뭐고? 지방세고 종합부동산세 뭐고? 국세고 이 차이예요. 국세 지방세 차이. 그래서 국세 지방세니까 지방세니까 뭐 찾으면 돼요? 재산세만 골라내면 되죠. 뭐만? 재산세만 골라내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재산세 하나죠, 하나. 몇 번? 정답은 3번이에요. 근데 실제 이때 당시에 시험이 났을 때 10명 중에 9명이 정답을 4번으로 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순간 놓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국세인지 지방세인지 분명하게 기억을 하고 계셔야 합니다. 자, 이제 37쪽으로 가죠. 세 번째 납세 의무 소멸로 갑니다. 소멸. 자, 소멸은 아까 뭐예요? 세금이 없어진다는데, 자 보죠. 자, 소멸 사유. 자, 없어지는 건데 현행법상 없어지는 케이스가 5가지예요. 첫째는 납부, 둘째는 충당, 셋째는 부과의 취소, 넷째는 생선용어입니다. 제척기간의 만료, 5번째는요 소멸, 시효의 완성. 이렇게 5가지예요. 납부, 충당, 부과의 취소, 제척기간 만료, 소멸 시효 완성 5개예요. 이 5개가 다지. 근데 가끔 이런 게 나와요. 납세자의 사망. 죽는다고 해서 세금이 없어지지 않아요. 죽어도 세금은 다 상속이 됩니다. 또 결손처분. 이 결손처분은 뭐냐면 정부가 세금을 받지 못할 것 같으면 받는 걸 포기해요. 그래서 이 2개는 소멸사유 아니에요. 아닌 겁니다. 그래서 5가지가 있는데 첫째, 그 납부가 뭐냐? 세금 내는 거죠, 그죠? 내면 끝나요. 세금 내면 더 이상 낼 것이 있다 없다? 낼 것이 없다. 납부. 자, 그럼 충당이 뭐 하는 겁니까? 충당은 이런 거예요. 충당은 내가 낼 금액, 납부세액이에요. 납부할 세금하고 요번에 국가로부터 돌려받을 돈이 있어요. 그게 환급세액이에요. 그래서 내가 낼 금액하고 돌려받을 금액하고 2개를 상계하는 겁니다. 이게 충당이에요. 그럼 낼 거 안 내도 되죠, 그죠? 돌려받을 거 받을 거 없고. 세 번째, 부과의 취소예요. 부과 아까 배웠죠. 부과가 뭐였어요? 정부가 너 세금 내야 한다라고 통보하는 게 부과입니다. 자, 정부가 부과했어요. 너 세금 내야 돼. 부과했는데 그게 뭐예요? 정부가 취소해요. 미안해, 네가 아닌 게벼 내지 마. 이거. 요까지는 쉽죠. 자, 이제 문제는 요겁니다. 제척 기간에 만료하고 소멸시효 완성. 이 2가지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시험 나오면 무조건 얘가 납니다. 그래서 이제 제척 기간부터 한번 볼게요. 제척 기간이 뭔지. 자, 볼게요. 자, 제척기간 만료인데 일단 제척기간이 뭐 하는 거냐면 이런 거예요. 제척기간은 자, 정부가 부과권입니다. 부과권. 이 부과권을 행사하는 기간이에요. 부과권 행사 기간이 이게 제척기간이에요. 정부가 뭘 행사해요? 부과권을 행사하는 기간이 이게 제척기간입니다. 그럼 아까 또 얘기해요. 그럼 부과가 뭐였어요? 부과가 야, 너 세금 내야 돼라고 하는 게 이게 부과입니다. 정부가 이렇게 부과하는 건데, 그 어떤 거냐? 자, 볼게요. 한번 예를 들어 한번 듣게요. 제가 소득이 있어요. 그럼 뭘 내야 됩니까? 소득세 내야 돼요. 자, 소득세는 신고 납부입니까? 보통 징수입니까?
아까 여러분들 대답했잖아요. 5월은 무슨 달?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 신고해야 돼요. 그래서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0일 이 기간 동안 내가 직접 뭐 해야 돼요? 신고도 하고 납부해야 돼요. 그럼 이때 그 내가 내야 신고 납부할 금액이 1,000만 원이었어요. 근데 신고 납부를 안 했어요. 그 아까 저희가 가산세를 때 읽는 건데, 자, 신고 납부 안 하면 이게 언젠가는 걸려. 그죠? 정부한테 적발이 돼요. 적발되면 정부는 야, 너 왜 세금 안 냈니? 내야지. 자, 소득세 얼마? 1,000만 원 하고 뭐도 내야 돼 이제? 가산세 또 내야 돼요. 뭐 가산세 400 합시다. 400. 너 이렇게 내야 돼라고 해서 얼마? 1,400만 원이 고지가 돼요. 이제 1,400만 원 뭐 돼요? 정부가 나한테 세금을 추징을 합니다. 요 기간, 요 적발해서 나한테 추징한 고지서를 보내는 이 기간이 바로 제척 기간이에요. 근데 상상해 보세요. 자, 제가 세금을 안 냈어요. 안 내고 나서 한 60년 뒤에 국가가 발견해서 60년 뒤에 저한테 와갖고 야, 너 그때 세금 안 낸 거 있거든? 지금 소득세 1,000만 원 하고 가산세 400 내야 돼. 60년 뒤에 와서. 그럼 60년 뒤에 와서 저한테 달라고 하면 제가 기억이 날까요? 1년 정도도 기억 안 나는 판에. 그럼 국가하고 저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국가가 그렇게 기간이 길게 가지 않고 일정 정도 기간 정해서 그 기간 넘어가면 세금을 더 이상 받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대체 몇 년인데요? 자, 보통은 이 기간이 저 납세자가 사기친 놈이면 10년 10년 동안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생겨요. 사기치면. 둘째, 무신고. 지금 아까 신고 안 했죠? 무신고다. 무신고면 이땐 7년 동안 부과할 수 있고, 그다음 기타의 경우 넌 5년 동안 부과할 수 있어요. 5년 동안. 그래서 10년, 7년, 5년 이 기간 동안 부과할 수 있고, 이 기간이 넘어가면 정부는 더 이상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없다? 부과할 수 없다. 이게 무슨 기간? 제척 기간이에요. 그래서 국세가 됐건 지방세가 됐건 똑같아요. 그래서 국세, 지방세 똑같아요. 이게 국세가 됐건 지방세가 됐건 똑같이 하여간 사기친 거 몇 년? 10년, 무신고 7년, 기타 5년인데 다만 국세에서 이 10년이 예외가 있어요. 양도세에서 국제거래했다. 국제거래에서 사기친 놈은 얘는 15년입니다. 이건 극히 예외예요. 그래서 양도세에서 국제거래한 놈은 15년. 요거 말고는 다 똑같아요. 10년, 7년, 5년. 다음에 양도세에서 외국에서 사기친 놈은 몇 년? 15년간 부과할 수 있다. 이런 거고요. 자, 그다음 또 있어요. 국세는 국세인데 이 상속세하고 바로 증여세입니다. 이 상속세, 증여세는 안 내면 대부분 안 내요. 근데 내게 되면 속된 말로 오라지게 냅니다. 그래서 탈세를 하려고들 상당히 많이 애를 써요. 그래서 상속세, 증여세는 사기친 놈도 15년, 무신고도 15년, 일반적 경우 10년이에요. 얘는 길게 갑니다. 왜? 워낙 은닉한 재산이 많다 보니까 얘는 길게 가자. 길게 가서 세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교재해 볼게요. 자, 제척 기간이 어딨냐면요. 자, 37쪽에 동그라미 4번이에요. 맨 밑에. 자, 보세요. 제척 기간 만료. 자, 제척 기간은요. 성립된 납세 의무에 대해서 조세를 부과할 수 있는 일정한 권리, 자,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에요. 그 행사되는 기간이 있는, 자, 법이 정하는 권리의 존속 기간이에요. 이때 그 제척 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더 이상 해당 권리는 소멸됩니다. 되고 제척 기간은 법률 관계를 조속히 종료하는데 그 의의가 있고요. 또 제척 기간 중에는 중단과 정지 같은 건 없습니다. 뭔지 몰라도 일단 무조건 기간 지나면 끝난다 이거지. 그 밑에 봐요. 이제 국세의 제척 기간에서 일반 국세 몇 년? 10년 사기친 거. 단 국제 거래에서 발생된 건 몇 년? 15년. 뭐 그게 예외고요. 두 번째, 납세자가 법정 신고 기간까지 신고 안 했대요. 무신고입니다. 몇 년? 7년입니다. 셋째, 기타는 몇 년? 5년. 그래서 국세는 몇 년? 국제거래 빼고 하여간 사기친 거 10년, 무신고 7년, 기타 5년입니다. 다음 옆에 자, 상속세 증여세는 좀 길죠. 그죠? 사기친 거 몇 년? 15년, 무신고도 15년, 기타 몇 년? 10년. 좀 길게 가네요. 자, 그렇게 돼 있고요. 자, 넘겨볼게요. 자, 38쪽 가봅니다. 이제 지방세 부과의 제척 기간이에요. 보세요. 기억번.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였다. 몇 년입니까? 15년. 10년. 니은번 다음에 따른 취득. 그래서 A번 상속이나 증여받은 취득. B번 부동산 실권리자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얘도 몇 년? 10년. 그래서 하여간 무조건 그 지방세도 결국은 사기친 거 몇 년? 10년이에요. 똑같아. 두 번째. 자, 납세자가 법정 신고 기한까지 신고 안 했대. 몇 년입니까? 얘는 7년. 세 번째, 그 밖의 경우 몇 년? 5년. 그건 똑같잖아요. 그럼 결국은 상속세 증여세를 빼고 국세가 됐건 지방세가 됐건 사기친 놈은 다 몇 년? 10년. 무신고 몇 년? 7년. 기타 몇 년? 5년 이렇게 가게 돼요. 그래서 이게 무슨 기간? 제척 기간입니다. 이 기간 꼭 외우셔야 돼요. 10년, 7년, 5년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갈게요. 자, 5번 뭐가 나옵니까? 소멸 시효의 완성. 자, 이제 소멸 시효는 그 뭐냐? 얘는 이거예요. 얘는 정부가 징수권을 행사하는 기간. 즉 정부가 자 징수가 뭐야? 아까 세금 걷어가는 겁니다. 요것도 일정 기간이 안 걷으면 안 돼요. 자 그럼 몇 년인데 지방세의 경우는요 무조건 5년이요 5년. 그래서 5년 내 징수 못하면 그 세금 더 이상 징수 못해요. 둘째 국세는요 둘로 구분돼요. 그게 5억 원 미만인 국세냐 5억 미만인 국세는 5년이고요. 둘째 5억 이상이다. 5억 이상인 국세는 10년. 그래서 이런 기간 동안 징수 안 하면 그 세금 더 이상 징수할 수 없대. 얘는 쉬워요. 5년 10년입니다. 자 볼게요. 5번 갑니다. 소멸시효 완성 보죠. 기억번. 자 소멸시효는 과세권자가 조세 채권에 대해서 일정한 권리에 대해서 그 권리자가 해당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그 조세 채권 권리가 소멸됩니다. 즉 더 이상 징수할 수 없다는 거죠. 자, 니은번 국세의 소멸시효 보죠. 밑에 있죠. 자,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때부터 A번 몇 년? 5억 이상은 10년. B번 5억 미만은 5년으로 한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행사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우측에 D급번 갑니다. 자, 지방세 소멸시효입니다. 보죠. 땡땡. 자, 지방세 단체의 징수금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그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때부터 5년간 행사하면 어떻게 해요? 그 시효는 완성돼서 더 이상 세금을 걷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방세는 무조건 몇 년? 5년. 국세는 어떻게 해요? 5억 미만은 5년, 5억 이상은 10년으로 각각 구분되어 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을번인데, 자, 시효의 중단과 정지라고 되어 있죠, 그죠? 이게 시효의 중단과 정지가 제척기간이고 소멸시효예요. 이 시효의 중단과 정지인데 이게 뭐냐면, 자, 지방세 봐요. 자, 세금이 이제 정부가 징수할 날부터, 징수할 때부터 몇 년 지나면? 5년 지나면 더 이상 세금을 징수할 수 없어요. 그 밑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5년 갑시다. 자, 정부가 징수할 수 있는 때부터 2년 정도 지났어요. 지났는데 뭔지 몰라도 이때 세법상 중단 사유가 걸렸어요. 중단 사유. 거기 써 있어요. 그 박스에 보면 시효의 중단에서 4가지 점 있죠. 자, 그런 게 있었어. 그럼 중단 사유 걸렸어요. 걸려서 다시 시작을 해요. 그럼 중단 사유 걸리면 이미 2년 지난 건 다 없어지고 다시 처음부터 이때부터 다시 처음부터 5년이 가야 돼요. 이게 중단이고, 그럼 정지는 뭡니까? 정지는 자 2년 지나왔어요. 근데 갑자기 밑에 보면 정지 사유 있는데 정지됐어. 정지됐다가 다시 가면 그 지나온 기간 인정하고 나머지 3년만 더 가면 돼요. 그냥 이게 중단과 정지의 차이점이에요. 근데 이걸 다 외울 건 아니고 거기서 중단 그 4가지 있죠. 납세 고지, 독촉, 그다음에 교부 청구, 압류 요것만 좀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납세 고지, 자 동그라미 칠게요. 고. 그다음에 독촉의 촉 했어요. 그다음에 교부 청구의
구, 교부청구의 구, 압류의 압.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고압 촉구입니다. 고압 촉구. 그래서 중단하라고 뭘 멈추라고 고압 쪽으로 뭐한다? 촉구한다. 그래서 이제 요것도 이제 잊어먹지 않는 방법 혼자 생각해 봤는데 요즘에 그 사극들 많이 하대요. 그죠? 가끔 사극에 보면 그 사형수가 이제 가끔 등장을 하고 이제 허연 칼 물렸고 푹 하면 좀 망나니 맞나요, 그게? 예, 그 친구가 나오고 나서 목을 딱 칠라고 하면 갑자기 한쪽에서 누가 막 뛰어와요. 뛰어오면서 멈추시오 이러고 나와요. 누가? 내시가. 그 멈추다고 아주 고압 쪽으로 촉구를 하죠, 그죠? 왜? 죽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고압 촉구입니다. 그래서 내시가 고압 쪽으로 뭐 하라고? 멈추라고, 중단하라고 촉구한다. 그래서 고압 촉구가 시효의 중단 사유가 됩니다. 자, 거기까지. 자, 넘겨서 예제 봅시다. 자, 뒤에 가면 예제 있을 거예요. 자, 1번 갑니다. 1번. 자, 40페이지인데. 자, 국세기문법상 사기나 그 밖에 부정한 행위예요. 그래서 주택이 양도세를 포탈했대. 더 이상 볼 거 없어요. 왜? 사기친 양도세입니다. 사기친 양도세입니다. 몇 년? 10년. 그죠? 그래서 제척 기간은 10년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죠? 자, 거기까지 하고 4번 우측에 4번 뭐 내비두시고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쭉 넘어가세요. 이제 넘어가서 교재 이제 44쪽에 5절 조세와 일반 채권과 관계인데 요거는 이제 시간상으로 다음 주에 할게요. 요거까지 하면 시간이 부족할 거니까. 자, 그다음 유인물 다 받았죠? 자, 유인물이 오늘 배운 내용에 대한 건데 그 괄호 안에 보면 1번, 2번, 3번, 4번 번호가 매겨져 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15회 때부터 작년도까지 출제됐었던 문제 중에서 중간중간 문장을 바꿔치기 한 거예요. 바꿔치기 한 거나 아니면 다 써있는 문장을 넣어놓은 겁니다. 그 기출문제를 제가 완전히 좀 변형시킨 건데 그거 다 옳은 것만 찾는 거예요. 찾는 건데 어떤 건 한 개 맞는 게 있고 어떤 건 두 개 맞는 게 있고 어떤 건 다 맞는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금부터 시간 한 2분 줄 테니까 옳은 것만 정답을 골라내 보십시오. 지금 제가 같이 문제를 정리해 주겠습니다. 자, 지금 시작해 보십시오. 자, 같이 볼게요. 자, 1번 갑니다. 1번은 뭐뭐뭐뭐예요. 1, 2, 3, 4지. 과세 대상, 납세 의무자, 과세 표준, 세율. 그 네 개가 다 맞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은 1번, 2번, 3번, 4번. 자, 2번. 자, 2번은 조세는 금전납부 원칙이라는 예외가 납세자가 물납할 수 있다 되는데, 그죠? 아까 물납하는 건 딱 하나밖에 없다 했습니다. 무슨 세? 재산세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재산세면 되죠. 자, 3번 갑니다. 뭐란 앞에 신고납부 앞에 거 1번이에요. 1번이고 자, 쭉 가면 자, 신고납부 이행한 다음 뒤에 뭐가 붙어요? 가산세가 붙겠죠. 그래서 3번은 둘 다 1번입니다. 1번. 4번 뭐란 가산세예요. 가산세에서 4번도 1번 가산세에서 아까 의무는 신고납부니까 해서 신고납부되면 가산세가 붙어요. 그래서 4번 정답 1번입니다. 1번이고 뒤에 거는 가산금을 포함하지 않죠. 그래서 뒤에 건 2번. 4번은 앞에 게 1번, 뒤에 게 2번입니다. 5번 가산세가 붙을 수 있는 세목은 자, 취득세, 등록면허세, 양도, 소득세, 종합부동산세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1번, 2번, 4번, 5번이에요. 1번, 2번, 4번, 5번입니다. 6번 뭐는 보통징수죠. 2번이고 자, 뒤에 뭘 부과한다? 가산금. 그래서 6번은 둘 다 정답 2번입니다. 둘 다 정답 2번. 자, 그 다음에 7번 또 가산금 또 있네. 그 뒤에 몇 프로? 그 뒤에 또 있네요. 자, 7번 있네. 7번. 맨 7번. 자, 첫째, 조세를 납부 기간까지 완납했다. 그럼 가산세 몇 프로? 3%죠, 3%. 그래서 앞에 건 1번 3%가 붙죠. 붙고 자, 뭘 붙여요? 가산금. 둘 다 1번이겠네요. 자, 8번입니다. 8번. 자, 국세와 지방세 가산금과 중가산금의 총합계는 얼마다? 75%입니다. 왜냐면 가산금 3%에 중가산금 70이면 75%고요. 자, 2번이고 자, 뒤에 거 몇 개월 초과받는다? 60개월. 그래서 앞에 건 2번, 뒤에 건 1번이 돼요. 자, 9번은 언제예요? 과세 기간이 끝나는데 3번입니다. 소득 발생할 때 아니에요.
9번, 3번. 자, 10번은 언제예요? 물건 취득할 때 1번입니다. 1번. 자, 11번 언제 성립해요? 그죠? 가산할 국세지방세 성립할 때 2번입니다. 1번 아니에요. 11번은 2번. 자, 12번 앞에 거 두 개죠.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 두 개입니다. 1, 2번이고 그다음 옆에 거는 6월 1일로 가야 돼요. 6월 1일. 그다음 밑에 거는 정부가 결정 1번. 그래서 앞에 건 1번, 2번, 뒤에 건 1번, 세 번째 것도 1번입니다. 자, 13번 사기첫 때 몇 년? 10년이죠. 2번. 14번입니다. 소멸시효 지방세 몇 년? 5년이죠. 5년. 2번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문제 찾는 거를 좀 습관화를 들이셔야 돼요. 자, 오늘 저희 첫날 여기까지 해봤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되게 중요한 때예요. 이제 지금부터 열심히 하셔야 되고 1, 2월 달에 허송 세월이었으면 지금부터 이제 허송세로 하면 안 돼요. 열심히 진짜 하셔야 됩니다. 자, 전 다음 주에 뵙죠.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